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K리그1 9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최하위 대전과 2연패에 빠진 서울이 만납니다. 대전은 5라운드 울산전 승리 직후에 이제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네요.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고민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무득점이고 올 시즌 6골로 지금 대구 5골 넣은 대구에 이어서 최다 득점 하위에서 두 번째 달리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분데스리가 출신 음라파 선수의 발끝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좀 쉽지 않은 지금 모양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 또 야심차게 영입했던 이수민 선수는 발목이 아직 좀 좋지 않아갖고 5월이나 늦으면 6월 이때까지 이제 복귀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도 크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최근 2경기에서는 홈에서 연달아 역전패를 당하면서 다운된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또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공격력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기동볼이 좀 자리 잡은 모양새인데 다만 수비가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실점으로 그게 다 연결되고 있으면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말았죠. 지난 전북전에는 센터백 자리에 변화를 줬는데 이번 경기는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승 2무로 대전이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 예상은요, 이게 또 첫 경기인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들어보자. 모르겠다. 2대0 서울 승하겠습니다. 대전이 공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수비도 애매하고 중원도 애매하고, 직전 경기 대구랑 경기를 했잖아요. 대전이 거기서도 대구를 압도하지 못해. 대구는 사실상 대구가 거의 더 오히려 1.8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전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서울을 만났을 때 더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2대0 서울 승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2대1 서울 승입니다. 상황도 뭐 두 팀 다 좋지는 않지만 서울도 이제 저번에 진 경기를 보니 수비에서 많이 약할 것 같아가지고 지난 경기는 잘하지 않았나요? 다달다달 실수들이 많았었잖아요. 서울 팬이기도 하니까 조금 담아 2대1. 저도 서울이 이제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2대1 서울 승리를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연패 사슬을 끊으려는 광주FC와 연승 행진을 이어가려는 수원FC가 만납니다. 광주는 5연패 뒤에 한 주를 쉬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정효 감독이 얼마나 수정을 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빌드업이 막히자 공격 활로를 뚫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 5경기 동안.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0일 날 이제 연습 경기를 치렀다고 해요. 대학팀이랑. 이때 이건희, 오수성, 그리고 아산이까지 골맛을 보면서 좀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경민 골키퍼도 징계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후방에서 굉장히 좀 애매했던 그런 빌드업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수원FC는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승우가 지난 라운드 1골 1도움 맹활약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이광혁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광혁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물론 이제 부상은 많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 빠른 스피드, 또 도움 능력 이런 것들이 위력을 발휘한다면 수원FC도 좀 더 이제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좀 빠른 선수들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게 지금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즌에는 광주가 3승을 거두면서 무패, 모든 경기들을 이겼던 그런 전적이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도 9승 1무로 광주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광주와 수원FC 2대2 난타전 끝에 무승부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FC가 1대0으로 이긴다. 광주가 사실 준비됐다 하지만 앞서 2경기 첫 번째, 두 번째 2라운드까지 이긴 거 말고는 사실 크게 눈길이 가는 팀이었는데 바로 바사삭 무너져서 침체기가 그래도 1로빙 남은 경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광주 수원FC는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저는 3대3 무승부. 왜냐면 광주가 2라운드 했던 강원전 그림 보면은 사실 그 난타전 하다가 확 치고 가면서 4대2로 이긴 경기잖아요. 그 양상 자체는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수원FC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물론 이제 수원FC는 최전방 공격수가 좀 문제긴 하지만 좀 이승우나 아니면 주변의 선수들이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서
3대3 무승부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는 2위 김천과 돌풍의 팀 강원이 만납니다. 김천은 지난 라운드 1, 2위 맞대결에서 포항이랑 무승부를 거뒀죠.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면서 1, 2위를 유지했는데 이번 경기는 강원 출신 김대원과 서민우가 친정팀을 만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참 김천의 이런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강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물론 이제 울산전에 확 졌지만 지난 라운드에 인천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죠. 야구가 올 시즌 첫 해트트릭, 그리고 이상헌은 여전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북전 끝나고 이겼잖아요, 3대1로. 그리고 나서 너무 분위기가 이제 확 올라왔다고 해요. 그때 조금 차분하게 갔어야 이제 울산전 때 좀 차분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들뜬 나머지 오히려 그게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지금 이제 윤정환 감독님은 좀 분위기를 굉장히 좀 다운시키고 차분하게 좀 만들려고 그렇게 그런 거에 조금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영민 선수가 이제 코리아컵에 복귀를 하면서 지난 그 리그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원래 20-30분 정도 뛰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연장전에 가버리면서 한 5-60분을 뛰어버린 거지. 그래서 좀 많이 떴다는 생각에 보천에서 지난 경기 명단 제외를 시켰고, 모르겠어요. 이번 경기 원정이라 데리고 갈지 안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도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건 확실하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프리뷰 때마다 이제 강원의 기록을 말씀드리면서 공격적인 지표가 작년과 너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비도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에는 아마 최소 실점 2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올 시즌은 좀 실점이 많아졌어. 아마 최다 실점 1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한 수비를 이제 공격으로, 득점력으로 지금 만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기 강원이 실점한다면은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김천으로 원정을 가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내륙 지방을 쫙 내려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김천과 강원 2대2 무승부 보겠습니다. 저는 2대1 강원 승 예상합니다. 김영빈 선수가 돌아오면 이제 3백 운영이 가능해지거든요. 잠가버려. 그러면 이제 황문기 선수를 좀 올려서 쓸 수도 있고, 3톱 양민혁 야구 옆에 갈레고라든지 아니면 저기 하여튼 또 외국인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3톱을 구성을 할 수 있으니. 웰링턴 부상. 그럼 잠깐만요. 그래도 저는 강원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2대1 승리. 네. 저는 3대1 강원승. 살짝 양상이 어떨 때처럼 나올 것 같냐면 김천 울산 양상처럼 나올 것 같아요. 수비가 한 번에 무너지는 빠른 속공에. 근데 저번에 포항 무승부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는 생각은 또 했는데, 근데 또 강원의 공격력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서 원정에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 광주전 졌고, 대전전 비겼고, 전북전 이겼고, 울산전 4대0으로 졌고. 그래도 저는 그 공격력을 믿어서 3대1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선두 포항이 분위기가 많이 처진 인천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포항은 개막전 패배 후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13골, 6실점, 굉장히 좋은 밸런스인데 13골 중에 특히 11골이 후반에 나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무려 5골! 이건 교체 자원이 맹활약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무려 7골이 교체 선수 발끝에서 나왔고, 이호재나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거는 모든 K리그 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호재, 말씀드린 이호재나 허용준 이런 공격수들 득점까지 터지면서 포항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또 김도혁마저도 좀 더 이제 부상 부위에 뭔가 좀 통증이 있어서 지난 경기 명단에서 빠졌었고, 그리고 강원전 지난 경기에서도 대패를 했었는데 공격 전술이 좀 너무 단조로웠다는 평가가 많았죠. 무고사나 제르소 이런 선수들에 너무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고, 그 선수들이 터지면은 잘 풀리지만 그 선수들이 막히면 대안이 별로 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즌은 2승 1무 1패로 포항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포항이 2대0으로 제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포항이 2대0 승리한다. 포항은 제가 매번 프리뷰 때 얘기하지만 조르지만 터지면 모든 게 다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밸런스가 골 넣는 선수들이 진짜 너무 다채로워서 확실히 박태 감독님이
K리그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진짜 맞는 TFC가 말이야. 주체를 있나 봐요. 그게 뭔가 영향이 있나 봐. 진짜 있는 것 같아. 이게 상대 팀마다 조금 다른 전술을 조금씩은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살짝씩 다르게. 인천은 지금 또 침체기여서 포항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대1 포항 승인데 포항이 꽤나 많이 끌려다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굉장히 그 수비의 핵심이 됐던 박찬용이 다음날 입대거든요. 아 그치. 근데 이 선수를 입대인데 뛰어? 쉽게 쓰게 안 쓸 것 같아요. 못 쓰겠지. 네, 왜냐면 좀 쉬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채우냐? 그 아스프로인가? 개막전에 퇴장당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세울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또 거기서 오는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김준호가 나가는 건 크게 영향이 없는데 거의 안 나왔으니까 경기를. 박찬용이 나가는 건 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니 바로 다음 날이구나. 네. 아이 참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알지. 물론 이기는 건 포항이 이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뚝딱뚝딱 골을 넣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천이 좀 많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2. 아 그래? 아 나 이거 나 바꾸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네. 아 어떡하지? 1대1 가자. 1대1 무승부. 인천도 이제 다시 또 승점 따야지. 연패는 끊어야지. 나는 포항이 압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이 한 골 넣었고 무승부. 다음 경기 감독 대행끼리 만날 뻔했는데 이제는 감독이 없는 팀과 감독이 있는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북은 감독이 없다고는 했지만 아직 있을 때보다 아직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6경기 무승 후에 2연승을 달리면서 8위까지 점프를 했고요. 송민규의 맹활약으로 팀 득점력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뭐 이전에 이제 뻥축구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이제 만들어가는 축구로 조금씩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승 달리면서 지금 분위기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FC는 이번 주였죠. 박창현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또 국면을 맞이를 했고요. 프로 감독 지도자 경험은 또 많지는 않지만 대구는 빠르게 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박찬현 감독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리더십 쪽은 좀 해결이 됐다고 해도 지금 세징야나 에드가 이런 선수들이 아직 좀 부상해서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 뼈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위안은 벨톨라가 지난 경기에서 좀 돌아왔잖아요. 복귀를 했으니까 뭐 그런 선수들과 또 지난 경기도 굉장히 그래도 좀 경기 많이 못 뛰는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뭔가 좀 더 활력은 또 되찾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는 2승 2패로 막상막하 박빙의 그런 승부가 펼쳐졌고 먼저 해보시죠. 저 2대1 대구승이에요. 대구승! 네. 전 반대입니다. 2대1 전북승. 전북승 나는 1대0 대구승 했어. 왜냐면 그 대구 신인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는지 뭐 대학 축구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무슨 축구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대전 경기를 보면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 나왔는데 딱 그 감독님이 대학에서 지도하던 그 나이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그 포텐을 어떻게 하면 터뜨려 줄 수 있을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 감독님 때문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대구가 이길 수 있다고 본 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감독이 왔으니 그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 선수들이 또 죽자살자 뛰지 않을까.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뭐 이런 느낌이지. 사실 뭐 무슨 축구를 하는지 봐야 알고 그냥 그런 단순하게 대구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아직 감독님이 뭘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서 그 직전 경기까지만을 봤을 때는 이제 전북이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송민규를 뭐 잡는다고 하는데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백도 뭐 김진수도 나오고 있고 전북이 이 스쿼드 그대로라고 하면 일단 스쿼드 차이에서 전북이 조금 우월한 상태인데 또 전북 홈이에요. 대구는 아직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2대1 전북승을 예상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울산과 제주가 만나는데 2주 만에 리그에 돌아왔습니다. 울산은. 그리고 제주는 2연패에 빠져버렸네요. 울산은 이제 주중에 어제 있었죠. AFC 챔피언스 리그 요코하마 원정에서 120분 수중 혈투와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말면서 결승전 진출에는 좌절이 됐죠. 뭐 그렇지만 내년에 있을 클럽 월드컵의 출전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어떤 또 일정 부분의 또 소득을 갖고 다시 리그에 복귀를
하는 셈이 되고요. 또 어쨌든 좀 적기 때문에 결승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로 귀국을 하게 되겠는데요. 요코하마전 전반에 빠르게 재정비하면서 뭐 반전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지금 분위기 반전에도 조금 좀 적용을 하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또 잘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해서 또 리그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뭐 주전 선수들 그 경기 또 많이 선수들이 많이 뛰었으니까 얼마나 또 체력 회복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제 2연승을 거둔 다음에 2연패에 빠졌는데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 5연승을 타면서 막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막 10경기 이상 우승하면서 또 떨어졌어요. 약간 원래도 이런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난 그 2연패 2경기 질 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색무취 이런 좀 도대체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경기력이었고, 공격도 참 시원치 않고 또 수비도 좀 불안한 지금 모습이긴 한데, 기록을 보면은 유리 조나탄이 3골로 분전하고 있고 여홍규가 2골로 깜짝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욱도 2골을 넣었었죠. 그래도 좀 어려울 때마다 한 방을 터트려주던 뭐 서진수나 헤이스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터져줘야 조금 더 수월하게 리그를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수비는 이제 임채민이 부상 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거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또 지금 제주가 울산에 또 매우 약해요. 지난 시즌에도 3경기 모두 울산한테 내줬고 울산이 모두 가져가는 그런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은 그냥 울산이 그래도 아챔은 좀 실패를 했지만 또 리그에 집중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봤습니다. 저도 울산 승 생각했는데 2대0 승리 생각. 울산이 그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깔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찬용 사례랑 똑같이 이동경도 다음날 입대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이길 것 같은 게, 제주도 만만치 않게 이제 이동이 막 어디 김해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울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조금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가 울산이 약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2대1 울산 승리. 울산. 일단 저도 동일하게 울산이 강세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주가 골을 못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김학범 감독님의 축구가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였지. 계속 보였다가 지난 중경기 살짝 안 보여지더라고. 근데 선수는 진짜 많이 뛰더라고요. 그 90분을 못 뛰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90분을 뛰고 있고 그런 게 보여서, 그리고 진성욱 선수가 계속해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유리도 뭐 지난 시즌도 10골 2자릿수 바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대1 예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은 해봤지만 뭐 그게 뭐 당연히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축구는 또 공이 둥글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또 축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우리 K리그 1 저희가 지금 예측한 12개 팀이 6경기 동안 모두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펼치면서 또 더 많은 K리그 팬들이 경기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믹스존 K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뭐 그거가 뭐 저희의 바람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다음 경기, 다음 리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